전기 기능사 필기 적중 예상 문제. 자, 1번부터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수가 많아져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전기를 띈다. 뭡니까? 대전이죠. 대전. 이렇게 어떤 이런 실험도 있었죠. 이런 실험을 통해서 전자 이동에 의해서 전기적인 현상을 띠게 되는 것을 우리가 대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밀어내거나 또는 달라붙으려고 하는 힘도 작용하고 하는 이런 우리가 실험도 할 수 있었죠. 자, 전기를 띠게 된다. 자유전자가 많아지거나 적어져서 전기를 띠게 되는 그런 현상을 대전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죠. 2번.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물질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것. 자,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이 포인트죠. 뭡니까? 자유전자죠. 이렇게 원자는 원자핵과 그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쪽에 있는 이런 전자들이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전기적인 현상을 만들어낸다 그랬었죠. 그래서 4번 자유전자가 맞습니다. 3번. 정상 상태에서 원자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정상 상태, 일반적인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극성을 갖게 되고, 숫자가 동일하죠. 3개면 3개 동일해서 전체적으로는 중성을 갖고, 또 전기적인 양도 양성자와 전자 하나씩의 양이 서로 같죠. 그래야 중성이 되지. 그래서 틀린 것을 물었는데, 양성자 전자의 특성이 여기에서는 같다고 했네요. 같습니까? 다르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서로 극성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중성 맞고요. 양성자의 수는 전자수와 같다. 맞죠? 다음에 양성자와 전자의 전기량 하나씩의 크기는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1번. 4번. 충전된 대전체를 대지에 연결하게 되면 대전체는 어떻게 되는가 물었네요. 자, 대지에 연결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접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충전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위가 높다는 걸 의미하고, 대지는 영전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충전되어 있는 전하를 대지로 방전하게 됐죠. 접지의 효과입니다. 충전되어 있는 대전체가 전하를 방전하게 됐죠. 답은 1번이 맞습니다. 5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저항에 무엇하고 가해진 저압에는 무엇하느냐 물었는데요. 자, 등장인물. 자, 여기 용어를 보니까 전류, 저항, 전압 사이의 관계를 물은 거죠. 이게 바로 오음의 법칙이죠. 오음의 법칙. V는 IR 이렇게 써놓고, 자, 전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 전류를 가리자고 그랬죠. 이렇게 가려주게 되면, 여기 선을 이용해 보면 R분의 V 이렇게 우리가 외우자고 그랬죠. 전류는 R분의 V. 그래서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 분자에 있으면 비례 이랬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는 비례한다. 저항에는 반비례하고 전압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죠. 답은 3번이죠. 반비례와 비례. 이 오음의 법칙을 지금 묻는 문제입니다. 6번. 1A/h죠. 이것은 전하량이 몇 쿨롱이냐 물었는데요. 자, 쿨롱 기억하셔야 될 것이, 쿨롱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암페어 세크입니다. 암페어 세크 속도가 되는 거죠. 암페어 세크가 되고요. 이건 어디에서 나왔냐면, 우리 전류는 시간분의 전하량이죠. 그래서 이걸 풀어보게 되면 얘가 넘어가면서 즉 Q는 IT 이렇게 되니까 얘가 암페어고, 이 T가 시간이죠. 세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하량은 암페어 세크인데, 자, 여기에서는 암페어 아워를 물었죠. 암페어 아워는 1시간,
얘는 아원 1시간, 세크는 초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큰 개념이니까 시간의 차이, 얘는 시간과 초를 의미하니까 1시간은 3600초입니다. 60분과 60초니까 둘이 곱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1A 아워는 암페어 세크의 3600배다. 60 곱하기 60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쿨롱이죠. 그래서 여기는 3600 쿨롱과 같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자, 1시간은 3600초입니다. 1시간은 3600초. 그리고 기본적으로 쿨롱은 여기 암페어 세크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암페어 세크. 7번으로 갑니다. Q쿨롱의 전기량이 도체를 이동하면서 한 일을 W 주울이라고 했을 때 전위차를 나타내는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물었네요. 여기에서는 지금 전기량과 등장하고 있는 용어가 전기량, 일, 전위차, 이거와 관련된 중요한 식이 있었죠.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압은 전하량분의 1이었죠. 전하량분의 1. 그래서 요 식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V는 Q분의 W. 그래서 이걸 변형한 식이 또 우리는 요거 있었죠. V는 Q분의 W가 이 문제의 답인데요. V는 Q분의 W가 이 문제의 답인데 또 1, W는 QV 이것도 같이 왜냐하면 이것이 곱해져서 간 거니까 같은 식입니다. W는 QV 1은 전하량과 전압의 곱과 같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죠. 자, V는 Q분의 W, V는 Q분의 W 2번 있죠. 8번 다음 중 1V와 같은 값을 갖는 것은 자 같은 문제입니다. V는 Q분의 W라고 그랬죠. V는 Q분의 W 이거와 같기 때문에 이것이 쿨롱이고 얘가 주울이잖아요. 1은 단위가 주울입니다. 주울. 그리고 전하량 쿨롱이죠. 그러니까 주울 퍼 쿨롱에 해당되는 1V는 주울 퍼 쿨롱 1번에 해당되는 거죠. 1번입니다. 자, 같은 맥락,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1번. 9번 3V 기전력으로 300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할 때 몇 줄의 일을 하게 되는가? 자, 몇 줄의 일 이거 W죠, W. 자, 기전력 전압과 같고요. 전압 V. 자, 쿨롱의 전기량 Q 이거니까 이것도 그 문제네요. W, QV 물었는데 지금 E를 구하라는 거니까 W는 뭐라고요? W는 QV, W는 QV가 되는 거죠. W는 QV. 그래서 자, 이 E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의 값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3과 300을 곱해주게 되니까 W는 QV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3과 300을 곱해서 900이 나오네요. 그래서 900줄 답은 2번이 됐죠. 2번. 그러니까 이 식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V는 Q분의 W이기도 하고 W는 QV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W는 QV. 10번 2호음과 3호음을 병렬로 접속해서 흐르는 전류는 직렬로 접속해서 흐르는 전류의 몇 배인가? 자, 두 개의 지금 저항이 있는데 하나는 병렬로, 하나는 직렬로 하겠다는 거죠. 그럴 때 전류가 몇 배냐 그랬으니까 한번 보시면 이게 바로 지금 직렬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병렬이죠. 요것은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의 몇 배인가를 지금 물은 거죠.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합성 저항을 구해보면 2오음과 3오음의 직렬인 경우는 더해줘야죠. 직렬일 때는 더해서 얘가 5오음이 되고 자 2오음과 3오음을 이렇게 병렬로 접속할 때는 뭡니까? 더한 것분에 곱한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5분의 6이니까 얘가 1.2에 해당되죠. 그래서 자 이때의 지금 저항이 1.2고 얘가 5인데 여기서 물은 것은 전류를 물은 겁니다. 저항이 몇 배냐를 물은 게 아니라 전류를 물었죠. 그래서 전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식으로 써보면 전류는 아까 R분의 V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저항에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저항은 5고 여기서의 저항은 12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은 비례한다면 이 크기에 그대로 되겠지만 반비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 저항의 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항의 비는 이것이 요거의 몇 배냐 그랬으면 얘가 분자, 얘가 분모에 와야죠. 만약에 저항비를 구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됐겠지만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전류는 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대로 1.2분의 5를 써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전류의 비를 구한 거고요. 이것이 두 상황에서의 저항비를 구한 거죠. 자, 전류비는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병렬로 접속했을 때의 전류는 직렬로 접속했을 때의 전류가 얼마냐 그러면 여기 나중값이 얘가 분모에 와야 됩니다. 반비례할 때는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 계산하면 4.17이 나오죠. 이거 계산하면 4.17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반비례하면 이렇게 분자 분모의 값이 서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분자 분모의 값이 서로 바뀐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전류비는 저항비의 역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구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11번 전기회로에서 전류를 10% 감소시키면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원래 전류를 I라고 하고 10% 감소했으면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된 겁니까? 0.9I가 되었다 이래야죠. 왜냐하면 10%를 비율로 얘기하면 0.1이니까 감소했으면 1에서 0.1을 뺀 0.9I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새로운 저항을 우리가 자 R'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원래 저항을 R이라고 한번 했다면 R은 당연히 I분의 V였겠죠. 근데 새로운 저항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전류값이 0.9I가 되었고 전압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 상황이죠. 그래서 얘는 0.9분의 1 IV 이렇게 되는데 즉 이제 이가 원래 저항값 R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0.9분의 1인 얘가 1.1이 됐죠. 그래서 1.1 R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저항은 원래 저항의 1.1배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됐죠. 이렇게 전류와 저항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기억해서 또 뭐 오매 법칙을 써서 이렇게도 구할 수 있죠. 3번이죠. 1.11배. 12번 전지의 기전력이 1.5고요. 내부 저항이 0.5 이렇게 생긴 전지를 20개를 직렬로 접속하고 부하 저항 5ohm을 접속한 경우에 부하에 흐르는 전류. 자,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였죠. 우리가 이렇게 생긴 전지 하나, 둘 해서 뿅뿅뿅뿅 총 n개를 이렇게 직렬로 접속하고 부하 저항을 달면 여기 기전력 2는 직렬이니까 역시 n개를 접속하면 n2가 되고요. 저항도 마찬가지죠. 내부에 있는 저항도 직렬 접속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n개 접속하면 nr 그리고 저항도 r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 부하 쪽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한다면 얘를 전압으로 하고 nr과 r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되니까 더해야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전류는 이렇게 n개를 접속했을 때 n 플러스 r분의 얘네 둘이가 직렬이니까 n 플러스 r분의 n이 이걸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흐르는 전류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됐죠. 방금 우리 공식에 의해서 내부 저항이 0.5고 20개를 접속했으니까 0.5에다 20을 곱하고 부하 저항 R을 더해야죠. 5를 더하고
역시 기전력의 1.5에 20배를 해야 되겠죠. 20배를 했으니까 역시 그걸 계산해 주면 2A가 나오네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3번으로 갑니다. 저항 4개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최대 합성 저항은 최소 합성 저항의 몇 배인가? 자, 4개를 가지고 저항값을 최대로 만들 경우는 직렬로 연결해야죠. 그리고 최소로 할 때에는 병렬로 연결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할 때가 최대 합성 저항, 그리고 병렬로 연결할 때가 전체 합성 저항은 최소가 되죠. 동일한 크기의 저항을 이렇게 직렬로 하면 만약에 4개 연결하면 얘는 4배가 되는 거고요. 병렬로 연결하면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4로 나눠주는 거다는 얘기죠. 병렬일 때는 줄어들고 직렬일 때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의 저항을 R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총 몇 R? 얘는 4R이 되는 거고, 자, 병렬일 때에는 이게 각각이 R이라고 한다면 얘는 4로 나눈 값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 최대 합성 저항은 요거의 몇 배냐를 물었으니까 얘를 얘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4R을 요걸로 나눈다는 것은 역수를 곱해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거의 역수인 R분의 4를 곱해주니까 약분되면서 4, 4, 16, 16배가 된다. 이렇게 답을 해줘야죠. 자, 4R을 이렇게 번분수 형태로 4분의 R로 나눈다. 계산하실 수 있죠. 똑같이 16배가 된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포인트, 직렬로 연결할 때는 그만큼 늘어나고 병렬로 연결할 때는 그 개수만큼 나눠줘야 된다. 동일한 저항일 때 모두가 같은 저항으로 우리가 직병렬 이렇게 연결할 때에는 그 포인트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14번 0.2모 컨덕턴스 2개를 직렬로 접속해서 3A 전류를 흘리려면 몇 볼트 전압을 공급하면 되는가? 자, 여기 컨덕턴스란 말이 나왔는데요. 컨덕턴스는 G로 우리가 보통 표현하고 컨덕턴스는 G로 이렇게 표현하고 얘는 저항의 역수가 됩니다. R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저항을 구하라 그러면 쉽게 이 컨덕턴스 분의 1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컨덕턴스가 주어졌다는 것은 저항을 알려준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값은 지금 여기 0.2모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0.2분의 1 이걸 계산해 보면 5ohm짜리 저항을 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직렬로 접속해서 3A의 전류를 흘리려면 얼마의 전압? 이거 전류와 전압, 저항 뭐 이용해야 됩니까? ohm의 법칙이죠. ohm의 법칙. 그래서 ohm의 법칙 지금 전압을 구해야 되니까 V는 IR에 의해서 자 얼마? 3A고요. 그 다음에 2개니까 지금 저항이 5짜리 2개를 직렬로 연결했다. 당연히 10이 돼야죠. 10. 그러니까 여기다 10을 곱해주니까 이건 30V 전압을 공급하면 된다. 30V가 답이다. 3번이 되는 거죠. 된 얘기고.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컨덕턴스 주어지면 겁낼 거 없다. 뭐니까?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니까 바로 저항을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15번 저항과 온도, 권선 저항과 온도 사이 관계. 자, 일반적인 금속은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도 같이 올라갑니다. 저항이 즉 플러스 우리가 정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거는 우리가 그것은 V의 마이너스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온도가 권선 저항이니까요. 일반적인 도체를 의미하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서 권선의 저항도 증가한다. 여기 3번에 표시되어 있죠.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도체의 전기 저항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도체의 전기 저항 길이 단면적 나왔는데 이거 우리 공식 알고 있어야죠. 어떤 공식이었습니까? 이거죠. R은 로우 A분의 L. 로우는 고유 저항이고
A는 단면적, L은 길이였죠. 그러니까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 분자에 있으면 비례 이렇게 되니까 결국 여기에서는 단면적,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 그렇죠?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이 식을 해석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17번. 광전도 자기저항 소자 그랬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이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광전도 자기저항이니까 광 뭡니까? 빛이죠. 자기저항이니까요. 자장으로 전하를 변화시킵니다. 자계, 자장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딱 봐도 저항 소자니까 당연히 저항을 또 변화시켜야 되는, 즉 이 말 속에 답이 그대로 다 들어있죠. 빛과 자장으로 저항을 변화시킨다. 어렵지 않은 문제. 그렇죠? 18번 1오음미터는 몇 오hm 센티미터인가? 이거는 지금 여기 미터와 센티미터 사이의 관계를 물은 거죠. 1미터는 몇 센티미터입니까? 100cm죠. 그러니까 1미터는 요거에 100cm, 10의 제곱 해당되는 1번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죠. 뭐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19번 전선의 길이를 최적을 일정하게 한 후 2배로 늘리게 되면 저항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자, 이건 기본적으로 이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저항은 고유저항 그 다음에 단면적 길이의 반비례, 얘는 비례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최적을 일정한다는 얘기는 부피를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즉 어떤 전선이 이렇게 지금 돼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이 단면적을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최적은 부피죠. 부피는 단면적 곱하기 길이니까 여기는 AL이라고 하는 최적 부피를 갖게 되는 거고, 이걸 어떻게 했냐면 양쪽으로 길게 그대로 늘린 거죠. 부피는 일정하게 한 후,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늘리니까 가늘어지면서 이렇게 2배가 되겠죠. 가늘어지면서 이렇게 요 길이가 이제 2L이 되면 2L이죠. 2L. 그럼 당연히 단면적은 줄어드는데 단면적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봐야죠. 자, 아직 모르니까 이걸 X라고 한번 잡아보고, 자, 이때의 부피 AL이었고요. 자, 이것과 이때의 부피 같아야죠. 그래서 X와 2L을 곱하면 2XL 이렇게 되니까 뭐 LL 약분하고 2가 이쪽으로 나누기로 가니까 결국 이때의 단면적은 2분의 A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자, 이거를 처음에 저항이라고 하면 요 녀석 나중에 저항을 우리가 R'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문자를 쓴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로에 얘 단면적은 2분의 A가 되고요. 요 길이는 2L이 되니까 이거 번분수 풀어주면 이거 분모의 분모는 분자로 곱하기 올라가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곱하기 2로 가게 되기 때문에 4배 정리하면 4로에 A분의 L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원래 저항의 몇 배? 4배가 된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죠. 자, 차근차근 한번 천천히 해보시면 할만합니다. 자, 2배로 늘리면 저항은 4배가 된다. 답은 4번이죠.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지금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계산해보면 새로운 저항은 이 원리에 의해서 4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20번 어떤 도체의 길이를 2배로 하고 단면적을 3분의 1로 했을 때의 저항은 원래 저항의 몇 배가 되는가? 자, 길이 2배, 단면적 3분의 1, 원래 저항의 몇 배? 이것도 지금 이 관계를 이용한 건데, 자, 이걸 원래 저항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새로운 저항 R'이라고 한다면, 자, 동일한 고유 저항을 가질 것이고요. 길이는 2배니까 L 대신에 여기는 2L이라고 써주고 단면적은 3분의 1 A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번분수 얘가 분자로 올라가서 6이 돼버리죠. 2, 3은 6이니까 결국 정리하면 6로에 A분의 L이 되면서 이게 원래 저항이잖아요. 몇 배? 6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요식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얘는 결국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21번. 15옴의 저항 5개를 접속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저항 값이 어떻게 되는가? 자, 15옴 저항 5개를 접속해서 가장 저항을 작게 한다는 것은 직렬입니까? 병렬입니까? 병렬이죠, 병렬. 가장 크게 하는 것이 직렬이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저항 5개를 접속한다? 병렬로 한다? 5로 나누면 주면 되니까 이건 바로 나오네요. 10을 그냥 5로 나누면 되죠. 병렬로 연결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이렇게 병렬로 연결했을 때가 가장 작은 합성 저항을 얻어낼 수 있고요. 2가 되는 거죠. 1번이죠. 22번. 오음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오음의 법칙 요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기를 보니까 전압에 관련된 걸 물었기 때문에 전압은 이걸 싹 가리고 생각해 보면 I와 R의 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즉 V는 IR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항과 전류 다 비례하죠. 전압은 저항과 전류의 곱에 비례한다고도 말할 수 있죠.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23번으로 가죠. 자, 전선에서 길이가 1m, 그다음에 단면적이 1제곱밀리미터를 기준으로 고유 저항은 어떻게 나타내는가?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유도를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방금 R은 로 A분의 L이었죠. 그래서 이 로 고유 저항을 물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왼쪽으로 역수로 넘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 로는 R 곱하기 L분의 A가 되면서 자, 당연히 요거의 단위는 저항은 뭡니까? 5옴이죠. 5옴이고요. 면적은 원칙적으로는 제곱미터죠. 제곱미터. 그리고 얘는 길이니까 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제곱미터라고 하는 거 굉장히 넓은 단면적을 우리가 나타내니까 실용적이지가 않으니까 여기에서는 이 제곱밀리미터를 단위로 쓰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제곱밀리미터를 이렇게 단위로 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4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연동선의 고유 저항은 58분의 1, 경동선의 고유 저항은 55분의 1.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좋죠. 자, 연동선은 58분의 1 되는 거죠. 자, 24번으로 갑니다. 1오음미터와 같은 것은 방금 한 건데요. 방금 23번에서 우리 고유 저항 얘기하면서 했던 것이 뭐였냐면 5옴에 여기 제곱미터가 오게 되고 분모에 여기 미터가 오게 되니까 이것을 실용적으로 쓴 단위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5옴에 얘가 제곱밀리미터 그리고 미터 이것이 실용적인 단위라고 그랬죠.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 이거는 약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는 미터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5옴미터라고 하는 것이 원래 고유 저항의 단위와 같은 겁니다. 고유 저항의 단위와 같다. 그러니까 이 고유 저항의 단위인 여기 5옴 제곱밀리미터 미터에 당연히 이거는 이제 제곱미터를 단위로 한 거고 얘는 제곱밀리미터니까 밀리는 10의 세제곱이잖아요. 제곱하면 6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훨씬 더 큰 단위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쓰게 된다면 10의 6제곱을 써야 된다. 2번이 답이 됩니다. 2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2번이 있죠. 자, 고유 저항의 단위 관련된 문제. 자, 이해를 좀 하시면 좋고요. 자, 아니면 뭐 외워야지. 자, 25번으로 갑니다. 전류를 계속해서 흐르게 하려면 전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은 무엇이라 하는가? 자, 전류를 계속적으로 흐르게 하려고 전압을 만들어내야 됐죠.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기전력이죠. 기전력. 이거 뭐 우리가 다뤘던 거니까요. 그 다음에 기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속을 계속 흐르게 하려는 힘이죠.
여기에서는 기전력이 많습니다. 26번 어떤 전지에 5A 전류가 10분 흘렀다. 이 도체를 통과한 전기량은 어떻게 되는가? 자, 지금 전류, 시간, 전기량 나왔네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자, 뭐 이것부터 적어볼까요? I는 얘는 T분의 Q가 되는 거죠. 요거 시간과 전하량. 그러면 Q는 뭡니까? Q는 얘가 이쪽으로 곱하기로 가면서 IT가 되죠. IT. 그래서 여기에 5A와 T가 지금 10분인데 10을 쓰면 됩니까? 아니면 초를 써야 됩니까? 자, 이거 초를 써야 됩니다. 단위. 초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말고 10에다가 다시 곱하기 얼마? 60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3000이 되네요. 3000. 그렇죠? 아닌가? 맞죠? 3000 쿨롱이 답이 됩니다. 같은 얘기죠? 3000 쿨롱. 자, I는 T분의 Q라고 하는 거. I는 T분의 Q.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27번. 키르호프의 법칙. 맞게 설명한 것. 전압에 관한 법칙이다. 뭐 이랬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키르호프의 법칙 제1 법칙은 뭡니까? 전압입니까? 전류입니까? 전류죠. 키르호프의 법칙. 우리가 전기에선 전류가 더 중요합니다. 전류가 제1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옳게 설명한 것은 여기 2번이죠. 2번이 맞고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옳지 않습니다. 전류법칙. 그래서 전류법칙은 나간 양이 10이면 반드시 들어온 양도 10이 되고 또 얘를 기준으로 할 때에도 우리가 나간 양과 이쪽으로 들어오는 양이 이렇게 있으면 들어오는 양을 플러스로 하고 여기 나가는 양을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이걸 다 더해보면 결국 0이 된다. 즉 시그마 I 전류의 이건 합을 의미하죠. 이것은 0이다. 이걸 나타내는 것이 키르호프의 제1법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 그래서 이것은 제1법칙은 전류법칙이니까 기전력 문제 나오면 안 되고요. 또 2법칙은 아니죠. 2법칙이 이제 전압법칙이니까 전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1법칙이 전류법칙이라고 하는 걸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28번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회로를 해석할 때 전류원, 전압원은 각각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전압원은 단락입니다. 전압원은 이렇게 생긴 전압원이 있다면 이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얘를 풀어나갈 때 얘를 단락을 시키죠. 이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류원은 이렇게 표현하죠. 얘는 개방을 하는 겁니다. 얘는 이쪽에 이렇게 즉 열려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것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답은 그러면 2번이 되겠죠. 전압원은 단락하고 전류원은 개방한다. 2번이 답이 됩니다. 29번 다음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배율기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회로에 뭐로 접속하는 저항기를 뜻하는가? 자, 정리 한번 다시 해보면 배율기는 자, 여기 있는 양단의 전압을 우리가 재려고 할 때 여기 전압계를 달게 되죠. 근데 그 측정 범위를 넓게 하기 위해서 이 전압계와는 직렬로 거는 저항이었죠. 그래서 전체 만약에 n배 확대한 값을 우리가 구하려고 한다면 요거 이때의 배율기는 이 전압계 내부 저항의 n-1배였죠. 이 저항값은 n-1 곱한 값이 배율기였습니다. 그래서 배율기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그 회로에 전압계와 직렬로 해야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답입니다. 답은 3번 있죠.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해서 전압을 재는 거지만 얘는 전압계와는 직렬로 연결해 주는 것이 배율기입니다. 30번 다음 중 저저항 측정에 사용되는 브릿지 이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쩔 수 없죠. 자 중저항 측정 휘트스톤 브릿지
고저항 측정 매거입니다. 매거. 그리고 저저항 측정일 때는 여기 4번 있죠. 켈빈 더블 브릿지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31번 100V 300W 전열선의 저항값을 구해봐라. 자, 여기에서 주어진 것은 지금 전압과 전력이 주어졌죠. 그리고 저항을 구하래요. 자, 전압과 전력이 주어져 있고 저항을 구하는 문제. 자, 어떤 공식이 떠올려져야 됩니까? 요거죠. 우리 전력은 원칙적으로 전력 P는 뭡니까? P는 전류와 전압을 곱한 거죠. 그래서 여기 V 대신에 IR 이렇게 대입해 보면 결국 얘가 나오죠. 또는 여기 I 대신에 R분의 V 이렇게 대입해서 정리해 보면 또 얘가 나오니까 아하, 전력은 I제곱 R 또는 R분의 V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지금 저항 그다음에 전압이 주어졌죠. 이 문제에서는 저항, 전압, 전력 문제인데 그렇다면 얘와 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항을 구하는 거니까 이 식으로부터 자리 바꿔주면 되죠. P는 R분의 V니까 R은 이제 P분의 V제곱 이렇게 된 거죠. 이거. 그러니까 P가 지금 300이고요. V가 100이니까 100의 제곱 이거 계산해 주면 33.3이 나오니까 답은 3번이 됐죠. 자, P 전력에 관한 공식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